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의 페이지마다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가문. 싸우고 투쟁하여 나라를 지켜내고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문이 있다. 오래된 성씨죠. 1000년이 넘은 전의씨를 이제 천년 명문가라고 그러는 거죠. 천년 명문가 전의이씨.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 곳곳에 이름을 떨친 선조들과 문중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후손들이 있는 곳. 흥관이야 개설이. 천년의 시간 동안 굳건히 지켜온 나의 뿌리, 나의 이름. 나는 전의이씨 부정공파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600여 년 길고 긴 세월, 숱한 역사와 굴곡 속에서도 지켜진 마을. 궁동의 가장 큰 어른, 근설 어르신은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밑으로 가면서 집들이 이제 초가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채 있었어.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 또랑.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갔지. 이게 옛날 길 아니야. 그 여기는 이제 논다랑이고, 그 이제 종문내는 중간에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영세네. 시간은 흘렀고 시대도 변했지만 나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문장. 가문은 시대를 품으며 존재한다. 궁동은 오래전부터 규모 있는 집성촌이었다. 옛날 고유명이 수룬이라고 난 어렸을 때 들었어. 수룬. 궁동 하면은 전의씨 그 집성촌이다 이렇게 알았지. 궁동이 전의씨 집성촌이 된 것은 11세 이문간을 파저로 한 부정공이 이곳에 터를 잡고부터다. 그리고 부정공의 묘도 이곳에 모셔져 있다. 이후 묘화의 후손들은 묘역을 수호하고 묘사를 받들며 대를 이어 살아왔다. 여기가 부정공 할아버지의 묘소입니다. 비문을 보다시피 부정공 전의씨 지묘 이렇게 돼 있죠. 중훈대부 군기시 부정 전의이씨 11세 이문간, 그가 바로 부정공파의 파조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역사를 살아낸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의 근원은 어디일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이곳이 바로 전의이씨의 관향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조 이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늘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묘소를 처음 뵙게 되니까 감개무량했죠. 천년의 역사를 찾아 한 걸음 더 가까이 발을 내디뎌 본다. 태사공은 공주에서 공을 세우고 전의의 시급을 하사받고 이성산으로 주거를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이성산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엎드린 형국의 복호형 묘. 도선국사가 점지한 태사공 이도의 묘소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굴곡 속에서 지켜온 우리의 든든한 뿌리다. 조선조 중종 때 충청감사 후손 구령이 세운 비석과 숙종 때 충청병사 후손 홍조가 세운 비석은 가문의 기나긴 역사를 증명한다.
정성을 다해 새로 단장한 묘역은 선조들의 넋과 뜻을 지키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 태사공 이도는 전의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수장이었다. 이도가 거주했다고 전해지는 이성산.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나타나는 곳. 이곳이 바로 시조 이도가 터를 잡은 이성이다. 시조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기거하시고 사셨다고 해서 이성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 중에서 사람 성씨 이름이 붙은 성은 여기 이성이 최초입니다. 이도의 성 이성. 이 명예로운 이름 안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전의시가 시작되었다. 남정지라 해가지고요. 겨울에는 남쪽에서 생활하시고 남쪽에 이제 집이 있었고, 뒤에 가면 북정지라고 또 있어요. 북쪽은 이제 여름에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주거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성산은 현재 세종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군사의 주 지휘소였던 장대지의 흔적은 이성이 전의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고, 이 태사 유호비는 태사공이 전의 지역을 빛낸 주요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전의현에 속한 이성이 고려 태사 이도가 살던 성터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성은 운주산 북쪽 봉우리에 돌로 쌓았으며 이도가 살던 곳으로 성안이 넓어 주위가 1184척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이가 호남이나 영남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는 장소고, 그래서 이성산에서 내려다보면 그 길이 다 보인답니다. 거기 사시면서 전이 지역을 통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 사셨던 분들이 전의로 와서 살게 되고, 전의를 관양으로 하는 전의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시조 이도는 어떻게 전의의 터를 잡게 되었을까? 태사공의 본거지는 원래 공주였습니다. 금강 일대의 교통과 물류를 장악한 대선단을 보유한 지배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대를 이어 공주의 금강 유역에서 살아온 태사공의 가문. 후 삼국시대에는 공주 곰나루를 거점으로 지역 수로와 운하를 관장하며 명성을 떨쳤다. 부정공파 후손들이 찾은 곳은 시조 이도보다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내의 묘. 매년 묘사를 지내며 지켜온 이 자리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선대 때부터 성품이 관대하고 많은 덕을 쌓고 선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공주 사람들이 숭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적선한 내용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니까, 당시가 이제 당나라 사람인데 주호 대사가 명당짜리 묘터를 찝어줬답니다. 그게 이제 공주 선산인데, 거기에 이제 묘를 쓰고 나면은 100년에서 200년 후에 그 집안이 이제 발흥할 것이다. 주호 선사가 점지한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가령 음수형의 이 묘는 가문의 본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한 세기 후 전설을 증명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시조 이도의 본디 이름은 이치. 바로 이곳에서 이치와 태조 왕건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금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오랜 장마로
대군을 거느리고 온 그 고려군이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공주 호족이고 수훈을 관장하셨던 이 진짜 할아버지가 그 군인들을 군마를 다 건네준 겁니다. 이치의 도움으로 금강을 무사히 건넌 후 태조 왕건은 삼국 통일에 한 발 다가가게 되었고 결국 대업을 이루었다. 이치의 공도 잊지 않았다. 왕건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를 받았어요. 그 이름이 도자입니다. 이 돛대 도자인데 고려가 나아갈 길을 잘 정해달라. 더불어 통합 삼한 개국공신으로 삼중 대광태사 일품벼슬에 오르고 사후엔 성절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그리고 시급으로 하사받은 곳 전이 바로 이곳에서 태사공 이도를 시조로 한 가문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다. 그 영광을 이어오고 있는 곳 영사제. 영사제는 태사공의 묘를 보존하기 위해 지은 제실이다. 처음엔 이도의 묘소 아래 있었으나 건물이 너무 낡아 1997년 묘소 맞은편에 새로 건립하였다. 영사제 내에 있는 경원사는 시조 이도를 비롯 고려시대에 큰 공을 세운 선조들의 위패 10위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대를 이어 문무관의 자리를 지키고 후손들이 번성할 토대를 만든 가문은 7세 동암수공. 이천에 이르러 큰 빛을 발하게 되는데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온수현에서 몽고군을 처물리치고 전투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서해의 제해권을 확보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몽고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천 장군은 응양군 대장군, 중서시중, 지뢰부사까지 역임한 인물로 당시 고려의 문무 외교를 모두 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천 장군은 가문의 중시조로 이름을 새기고 그의 세 아들로부터 전의이 씨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7세 동암수 후공이 아들 세 분을 등으로 해서 그때부터 처음 산파로 분파가 됐습니다. 성균관 대사상을 지낸 큰아들 자원, 문장의 시호를 받은 둘째 혼, 선부전서의 자리를 맡은 셋째 자화, 자화는 선부전서공파의 파조다. 충청북도 오창의 충효제. 이곳은 선부전서공파의 중심지로 전서공파 종중원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다. 충효제 바로 뒤편에 있는 사당 목양사. 선부전서공 할아버지의 두 아들 9세 득영과 언제, 득영의 아들 10세 구직, 그리고 11세 효정공 정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안타깝게도 9세 득영, 10세 구직, 11세 정간 세 분의 묘는 실전되거나 이북에 남아있어 후손들은 추원재단을 만들고 매년 이곳에서 단사를 지낸다. 한편 효정공은 조선 역사에 크게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효정공께서 80세가 될 무렵에 강원도 관찰서를 하다가 그만두고 올라오셔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어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생신 때가 되면은 생신을 잘 차려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색동 옷을 입고 춤도 추고 그러셨대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모를 극진히
봉양한다는 그런 효성을 세종대왕이 전에 듣고 효정공에게 정의품인 중추원사로 벼슬을 더 높이시고 주악을 내려가지고 경수연을 베풀게 하는 등 가전충료 세수연경 8자를 손수 써서 하사해 줬은 그런 그 가문의 영광을 얻은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전충효, 세수인경, 충과 효를 가문에 전하고 어질고 공경하는 정신을 대대로 지켜라. 이 글귀는 전희 씨 후손들의 굳건한 정신적 뿌리가 되어 가문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훈이 되었다. 효정공이 심었다는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효정공과 그 형제들의 효심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효심이 지극하기로 이름났던 네 형제들, 그 중에 막내 문간이 바로 부정공파의 파조다. 서울 구로구 궁동, 수른마을이라 불렀던 이곳은 부정공의 아버지 이구직이 조선족 개국공신으로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사폐지이다. 바로 이곳에 부정공 이문간이 처음 터를 잡았다. 부정공은 태종 때 벼슬을 시작해서 형조 좌랑, 풍저, 창사 등 여러 직을 거쳐가지고 궁기시 부정을 끝으로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효정공과 함께 노무를 극진히 모시고 또 학문에 전념한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공의 마지막 직함은 군기시 부정, 군사용 무기를 제조하고 무기와 깃발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인 군기시에서 종 3품에 속하는 부책임자의 자리를 역임했다. 이후 부정공은 종 3품 중훈대부의 품계를 받아 가문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이후 600여 년 동안 영남, 경기, 호서, 황해 등 전국 각지로 후손들이 널리 퍼져 가문의 이름을 이어나갔다. 부정공 할아버지 아들 외아들이 그 세종 때 문과급제를 하셔가지고 영예 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부사공은 사마시에 이어 문과에 급제한 후 사환부 감찰, 영해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추중되었다. 그리고 부사공 계손의 두 아들 세분과 세무, 이 둘을 중심으로 부정공파의 세는 더욱 확장된다. 대구광역시 이곳에는 13세 세분의 묘가 있다. 세분은 12세 계손의 장남으로 무과 급제 후 내금위를 거쳐 좌리원정 공신에 녹훈되고 사복시 판사 겸 내승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에는 부사공의 둘째 아들 13세 세무의 묘가 있다. 조선 중기 중종반정 때의 공으로 전국 원정공신에 녹훈된 인물이다. 군기시에서 주부와 판관을 거치셨고요. 절충장관을 하셨고 나중에 중추원 참의로 증직되셨던 할아버지십니다. 절충장군은 무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 그 후 세무의 아들과 15세 손자 어무로 가문이 이어지며 병사공파가 명문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13세) 세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중 3남. 도사공 광리의 후손들은 충청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묘소들은 뜻있는 후손들의 노력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 산소는 서울 궁동에 있는 부정공에서 실존된 그 선친의 묘소에서 지토를 해가지고 이곳에 안녕 좋은 묘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들, 선조들의 묘소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정공파의 후손들은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궁동에서 선조들의 터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온 것은 세 분의 둘째 아들 감찰공 이광형의 후손들이다. 셋째 번째 할아버지는 삼형제분을 두셨는데 둘째 할아버지가 여기에 모시게 된 겁니다. 14세 이광형은 성종 2년에 태어나 참봉과 주부를 거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감찰공 이광형의 바로 옆에는 아들 이괄의 묘가 함께 있는데 이괄은 조정에서 제를 지내는 사직단을 관리하는 사직 참봉을 지냈다. 이후 감찰공파의 후손들은 문물을 가리지 않고 벼슬길에 나가 큰 역할을 해냈다. 이괄의 아들 16세 경우는 문과급제 후 서흥과 밀양 도호 부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17세 인가 역시 통정대부 좌승지에 추중되었다. 인자 가짜 할아버지의 손으로서는 두 형제분을 두셨는데 한 분은 언자 둘째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언자 각자 할아버지예요. 인가의 아들인 18세 언눌과 손자 19세 정로까지 한 묘역에 함께 모셔져 있는데 18세 현감공 이언눌은 인조 때 이인거 모욕 사건에 큰 공을 세워 소무 원정공신에 녹훈되고 승정원 좌승지까지 증직되었다. 이처럼 궁동을 지켜온 감찰공파에서는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한편 13세 세무는 세 아들을 두었다. 그중 삼남 덕린이 가통을 이어받고 후손으로 15세 이엄을 두었는데 이엄은 북병사를 2번이나 역임했다. 북병사란 외세의 침략이 가장 많은 북쪽 국경 지역의 수장, 이를 2번이나 역임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헌대부 지충국 부사 할아버지 마지막 벼슬이십니다. 한경도 일대에 대한 병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2번이나 역임했다는 것은 국가에서 상당히 신임하셨던 분이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공의 묘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당시 조정에 특별한 예우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는데 명종의 강릉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사가의 묘는 멀리 다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는 국가에서 공을 높이 사서 남양주 오남리의 사폐지를 한 15만 평 정도를 하사하셔서 장례를 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병사공이 나라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다. 이후 병사공의 후손들은 황해도 해주 지방으로 근거지를 확장하며 부정공파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세무의 손자 15세 이엄이 활약하던 시기, 세 분의 손자 15세 이필은 예산 현감을 지내고 이후 대구로 이주 정착하게 된다.
그때 당시 이 조선에 4대 사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화의 후유증으로 그때 뜻이 있는 선비들이 전부 다 벼슬을 버리고 지방으로 숨어서 사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어요. 정치 세력의 대립으로 선비들이 희생되었던 4차례의 사화로 인해 이 필은 대구 낭남시조가 되었다. 이곳에서 전희씨 부정공파 대구 문중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명문 가문으로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 필의 외아들 이경두는 가선대부 병조 참판에 증직된 인물로 증정부인 파평윤 씨와 기곡에 합분되어 있다. 조금 떨어진 다사읍에는 이경두의 후배 증정부인 진주광 씨의 묘가 있어 수견제를 지어 묘를 수호하고 있다. 후손들이 이 주변에 달성, 하빈, 또 칠곡, 동명, 고령, 다산, 월성 이쪽으로 흩어져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휩쓴 역사의 소용돌이가 전희씨 부정공파 대구 문중에도 들이닥쳤다.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때 경자, 두자 할아버지 연세가 제가 지금 기억에 54세인가 이렇습니다. 부친과 둘째 아들은 화왕산성에서 곽재우 장군하고 합세해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공적을 남깁니다. 또 첫째 아들 종자 문자 할아버지는 팔공산에서 공산의적군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삼부자가 함께 의병 활동을 일으킨 가문. 특히 아들 17세 종문이 사마시에 합격한 생원의 신분으로 약관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용감히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전희씨 부정공파였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환란. 이염의 아들 16세 이경신과 가족들은 황해도 해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병사공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경신 할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해지 지방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19세 2급 할아버지 때 옹진으로 이주를 하여 그곳에 해방될 때 한 500호쯤 되는 가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난이 끝난 후 해주 문중은 황해도 벽성군 고산면을 비롯해 서성면, 운산면, 미울면 등 황해도 일대의 세거지를 형성해 명문의 반열에 올랐다. 율자 할아버지 다음에 우리 급자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산소가 옥녀 탄금형이에요. 옥녀가 이 검은고를 타는 그런 형태거든. 안골은 아주 온화하고 좋은 동네였는데 기와집은 다 우리 전이시야. 기와집은. 해주 지역에서 가문의 기반을 다지던 중 19세에 이르러 이른바 칠산이라 불리는 칠형제가 나타나 뛰어난 학식으로 문중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중 이율은 어려서부터 청명했다고 한다. 응암공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벌써 아주 문제에 뛰어나서 장훈급제를 했어요. 진사에 장훈급제를 하시고 그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제 문과에도 급제하시고. 또한 응암공은 선비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후손과 제자들은 이율의 수많은 글을 모아 응암 문집을 편찬해 그를 기억하고자 했다. 대구에 자리 잡은 부정공파 후손들 역시 임진왜란이 끝나자 향리로 돌아와 가문을 빛냈다. 선조들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세운 제실,
이유재. 이곳에서 후손들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곤 한다. 전이가 알려진 거는 아들 사위 3남매가 대가 급제를 했. 이 지역에 그만 전이가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삼남매 그 동방덕대 후에 이름 나기 시작해서 이필 할아버지의 인연한 진압으로 인한 영조의 극진한 대후, 그때부터 전국적인 어떤 명문이 된 계기가 아닐까. 후손들은 선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전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지. 교지란 조선시대 임금이 사품 이상 문무관직자에게 주는 공식적인 임명장. 동방급제를 이룬 18세 이지화, 이지영 형제에게 내린 교지와 왕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시강원 설서 임명 교지도 눈에 띈다. 역사적으로도 귀한 자료인 교지를 한 가문에서 많은 양을 보존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대구 문중에서는 교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적들을 보존하며 명문 가문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외란 중 의병을 일으켰던 17세 이종무는 벼슬을 내려놓을 무렵 하목정을 창건한다. 하목정은 본디 하목당. 기거하는 가옥 내에 별채를 따로 지어 하목정으로 명명했다. 하목정은 대구 지역 학자들은 물론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문인들의 회동 장소로 유명했지만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능양군이 인조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수월당 할아버지께서 임금 앞에 입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조대왕께서 하목정이 경치도 아름답고 좋더라. 그런데 왜 부연을 안 달았느냐. 그래도 내가 머물다 왔던 곳이니까 부연을 달아라 하시면서 내탕금 은 200냥을 하사를 하셨습니다. 부연이란 겹처마에서 처마 끝에 더해 거는 짧은 석가래. 처마를 깊게 해주는 기능에 더해 화려한 장식의 기능이 있다. 사가에서는 함부로 달지 못하는 장식이지만 하목정은 왕명에 따라 부연을 달았고 그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현재 하목정은 국가문화재 보물 제2053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목정 뒤편에는 21세 이익필의 불천위 사당이 있다. 영조 초기에 이인좌난이 일어났습니다. 익자 필자 할아버지가 금군 우별장, 이수량이 자별장, 이인좌난을 진압을 하는데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셔가지고 이인자를 압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공신칭호를 받으시고 봉호를 전량군으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후에는 불천위로 모시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 불천위란 영원히 죄를 받들 수 있도록 나라에서 특별히 예우하는 일. 사당은 하목정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증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 건너편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이곳 산곡에 자리 잡은 이평천은 이종문의 이남 18세 다포공 이지화다. 형제 이지영과 동방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 학유를 시작으로 내외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통정대부, 병조참의를 역임했다. 이후 전이 이씨는 낙동강 좌우의 두 축을 이루고 삼남 굴지의 명문으로 성장했다.
이종문의 사람 중 다른 두 아들 이지발과 이지시. 두 형제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부림정은 본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1937년 새로 지은 건물이다. 이지발은 선교량의 작품을 받았고 이지시는 오의장을 지내고 절충장군 작품을 받은 인물로 건물의 이름은 이지발의 호 부용당과 이지시의 호 임하헌에서 따왔다. 생전의 모든 그게 호에 나타납니다. 부용당이라는 호는 연꽃을 뜻합니다. 엉아하고 낯서지 않고 그래 않지만은 스스로 향기는 백리가 간다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죠? 임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글자대로 숲 속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흔은 집훈자잖아요. 숲 속의 집이라는 뜻인데 두 분 다 영남에서 유명한 손모당 선생의 문화생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상당히 존경받고 크게 세상에 나가서 벼슬이나 하지 않고 학문을 딱 보면서 수신을 하면서 스스로 조용하게 사는 그런 분이셨고. 조선 중후기 정치 세력의 대립, 외세의 개입 등 어지러운 국정 속에서 조용히 학문을 닦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위했던 대구문중의 선조들이었다. 2009년 종중묘역을 새로 조성하여 형제의 묘소를 이곳으로 함께 이봉하여 매해 묘사를 지내며 형제의 넋과 뜻을 기리고 있다. 기공리에는 19세 진사공 이유를 추모하는 제실 숙모제가 있다. 이유는 수월당 이지영의 둘째 아들이자 이종문의 손자로 성균 진사에 합격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효행과 학문으로 크게 촉망받은 터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타포공 이지화의 아들 19세 이유는 시서와 행의로 널리 알려졌고 이후 장육당을 지었다. 그의 호이자 이 건물의 이름인 장육당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장육당 감출 장자를 해가 6가지를 감춘다. 거북이의 네 다리하고 꽁지하고 머리하고 하면 이제 6개가 되거든요. 6그 가지를 거북이가 이래 딱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숨기뿐만 이래 이제 하나도 등만 보이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은거해가지고 막 일생을 보내시고 이래 학문에만 열중하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뜻처럼 이유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상곡에 은거하며 장육당에서 후학을 키우는 일에 생을 바쳤다. 22세 이복후는 상곡을 떠나 차남의 집성촌을 이루었다. 사서무늬에 밝고 학문이 뛰어난 인물로 여생까지 산수를 즐기며 심신을 수양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반학정을 지었다. 우리 영남에 오현 중에 한 분이 정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업적을 기리는 회원수연에 그게 동주로 계셨고 3번이나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유학자들한테는 이 지역에 많은 어떤 신망을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후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05년에 오래된 정각을 중건해 이복후의 뛰어난 학문과 높은 신망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설악서당은 27세 만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창건한 교육기관이다. 몇 개까지 도를 구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호를 망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태계 이황 선생의 성리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심화시켰다고 평가되어 1902년에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만구 선생은 수백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고 한 세대의 사표로 추앙받았는데 사후 그 업적을 인정받는 일이 일어난다. 후세에 알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바로 여기에 만구집 목판 400여 장이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만구 선생의 학문적 업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 명성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또 한 번의 국난이 닥친다. 바로 한국전쟁. 이 전쟁은 그 누구보다 해주 땅에 정착한 병사공파 후손들에게 잔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나요. 이러다 보니까 무장대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 보니까 우리 부로 먼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몇 살 때 나오신 거예요? 내가 13살 때 나왔어요. 13살. 해주 지역의 대표 문중이었기에 공산 정권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던 가문.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더욱 큰 아픔으로 기억된다. 그 김일성이가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바로 토지 개혁하고 부자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토지 다 뺏고 집도 뺏고 내쫓아 버리니까 제 1차로 저희가 걸려가지고 이남으로 피난 왔어요. 저는 그때 아주 작은 애였는데 금방 황해도로 다시 갈 줄 알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벌써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렸죠. 하지만 병사공파의 후손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 각지로 흩어진 후손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된 해주 후손들의 중심지는 임금이 내려준 땅, 오남리 병사공 묘소였다. 초가지만 자실이 있고 위토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으니까 시향을 차리니까 그게 뿌리가 된 거죠. 그게 뿌리죠. 예. 병사공 할아버지가 여기 안 계셨으면은 여기 모일 수도 없는 거죠. 이 과정에는 29세 창세, 희세 30세 종훈 등 후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 창세라는 분이 거의 기틀을 잡아놨어요. 희세라는 분이 돈을 그렇게 내가고 종훈 회장님이 거기에 이제 보태가지고 아주 엄청 고생을 만사 제쳐놓고 그 양반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몸소 다니시면서 찬조를 받아갖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 양반이. 그분 노력이 대단했죠, 사실. 후손들의 희생 어린 수고 덕분에 가문의 구심점이 되어줄 제실을 지을 수 있었고, 이런 노력은 대대로 이어져 2003년에는 병사공 신도비도 세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병사공파 파보다. 29세 이 창세는 조상을 기억하고 후손들 간의 학렬을 잊지 않기 위해 병사공파 파보를 발간했다. 그들의 노력은 종문회 설립, 묘소 정비, 종중묘원 설립 등 다양한 방면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후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 시제를 올린다. 사실 이남으로 내려온 이들은 해주에 거주한 종중원의 3분의 1도 채 되질 않는다. 하지만 남쪽 땅에서도 그들의 뿌리, 그들의 근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집사는 육조, 그 맨저 왼쪽에 hir양 후손이라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병사공파는 가문의 정신을 잇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다. 그 결과 후손들은 더 끈끈한 단합심으로 뭉쳐 가문의 번성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전의시 부정공파의 새 천년을 준비하는 곳 경기도 광명시. 이곳엔 부정공파 종문회 사무실이 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굳건히 지켜온 가문이지만 새로이 맞이할 미래를 위해 부정공파는 쉬지 않는다. 1년에 2차례씩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기이사회를 통해 문중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묘제를 치르는 일이나 족보 발간 등의 업무들이 실행되었다. 법인지법에서 법인지를 던지는 2010년 발간한 경인 파보는 종사 이래 첫 부정공파 파보로 가훈을 비롯 부정공파의 유적, 사적 자료들과 선조들의 업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문의 뿌리를 다지는 종문회의 가장 큰 역할을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 전 선산 아래 제실이었던 궁동회관은 종문의 회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회 한 차례씩 전 종원이 모이는 총회가 열린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만세 삼창을 올리겠습니다. 전의시 부정파 종문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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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총회는 단지 종문회와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종중원들 간의 친목과 혈연의 정을 나누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갖는다. 600년 전에 뿌려진 가문의 씨앗 한 톨이 햇살과 구름, 비바람이 오가는 역사 속에서 자라고 또 자랐다. 그리고 매회 음력 10월 5일이면 전의시 부정공파 가문의 나무가 그 열매를 선보인다. 예를 갖추고 묘 앞으로 모이는 부정공파의 후손들. 오늘은 바로 천년을 지켜온 가문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날, 부정공파의 묘제일이다. 대구, 남양주, 청주 등 전국에서 종중을 지키던 후손들이 오늘은 하나의 마음으로 한자리에 섰다. 흥완이야계 재배 국고 모든 자손이 차례로 서서 허리를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첫 인사를 드리고 평신 초헌 진계 향안전 초원은 향안 앞에 나가 꿇어 앉으십시오. 주손이 조상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린다. 예부터 제를 모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은 술을 올리는 것. 이 술잔엔 조상을 추모하고 보본하는 후손들의 갸륵한 정성이 담겨져 있다. 신의삭 조일을묘
16대 손유로 감소고 연 16대 조고 중은 대보 군기시 부정보건 가문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역사를, 역사 속의 가문을,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나를 지키는 일이다. 충과 효, 어진 마음의 가풍이 부정공파 후손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되어 천년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